누가 말씀해 주셨는지 기억이 지금 잘 나질 않는데, 학생들을 만나다 보면은 가끔 이제 이런 순간들이 와요. 제 스스로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될까라는 그 순간들이 오거든요. 제 한계에 온 거예요. 제 지혜의 한계가. 이거를 어떻게 이야기를 해줘야 되나라고 하는 거는 사실은 뭐 변명의 여지가 없죠. 저의 능력 부족이고 제가 거기에서 어떤 돌파구를 마련을 해 나가야 되는데, 그것들을 이야기해 줄 수 있는 지혜가 떨어지는 순간들이 오게 돼요. 제가 항상 매일매일 같이 기도하는 기도 제목 중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누군가의 학생들을 만나게 되는 그 한 번 한 번의 시간들 가운데에서 그 사람들과 제가 만남을 갖게 되는 시간들 속에서 누구나 다 필요한 부분들을 채우기 위해서 저를 만나게 되는 경우들이 대부분일 거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의 필요를 채워주기 위해서 정말로 필요를 채워줄 수 있는 저에게 지혜와 지식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막 이렇게 정말 간절하게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런데 이게 진짜 쉽지가 않거든요. 만나는 사람마다 그 사람들 한 명 한 명에게 굉장히 설득력 있는 코멘트, 왜냐면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마음이 불편하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러한 것들 때문에 지금 이러한 것들이 수행이 되어지고 있구나 라고 하는 것들을 한 명 한 명에게 전달을 해 주어야 되는 상황이 때때로 쉽지만은 않거든요. 굉장히 어려워요. 그리고 나서 심적으로 혹은 굉장히 육체적으로나 뭐 굉장히 지쳐있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그 사람들의 지친 심신을 위로해 줄 수 있는 위로의 말들과, 그리고 모티베이션을 일으킬 수 있는 다양한 것들이 제공이 되어져야 되는데, 그것들을 매번 생성해서 만들어내는 게, 혹은 그 사람의 마음속에 딱 들어맞는 말을 해줄 수 있는 게, 아직까지 저는 제가 능력이 좀 부족해서 좀 어려움을 겪게 되는 순간들이 종종 있거든요. 사실은 꽤 많아요. 그런데 이제 그 이야기를 들은 거죠. 정말로 좋은 가르침을 준다라고 하는 거는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정말로 좋은 가르침이다 라는 이야기를 딱 들은 순간 저 진짜 머리에 망치 한 대 맞은 것 같았어요. 왜냐면 저한테 좋은 가르침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지식을 내가 잘 전달해 주기 위해서 내가 준비한 수업의 내용들과 내가 알고 있는 것들과 공부한 것들을 이 사람한테 알려주기 위해서 지혜를 곁들여서 이 사람의 입맛에 맞게 풀어서 이야기를 해주는 게 아니라, 정말 압도적이고 방대한 지식의 양, 이거라고 저는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진짜로 정말 엄청나게 많은 시행착오를 겪게 했고, 심지어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니 이거를 왜 이거를 지금 못 알아듣는 거지? 왜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해 준 부분들에 대해서 연습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지? 이런 생각들을 제가 하게 되더라고요. 철저하게 저의 실수였고 시행착오였고, 그리고 교만함인 것 같아요. 저 스스로. 앞에 있는 학생이 저보다 노래를 잘할 수도 있고 저보다 연기를 잘할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단지 그 선생이라는 기껏 그 선생님이라고 불러주는 그것 때문에 뭔가 도취되어 있지 않았나. 그래서 지식의 양으로 무언가 내가 난 굉장히 우월한 사람이다라는 거를 드러내려고 했었던 건 아닌가 라는 생각이 갑자기 딱 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그때 저를 많이 돌아봤었던 것 같아요.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게 설명을 해준다라고 하는 거, 그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제가 배우의 포지션으로 있을 때, 선생님의 포지션으로 있을 때뿐만 아니라 배우의 포지션으로 있을 때도 마찬가지구나 라고 하는 거를 제가 언제 느꼈냐면, 배우를 할 때는 몰랐어요. 심사위원을 할 때 느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채널을 만들었었던 이유가 저의 지인분들과 또 감독님들께 제가 어떤 사람인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의 폭을 많이 넓히기 위해서였고, 그리고 제가 저와 함께 하고 있었던 저희 학생들에게 제가 수업 때 해주지 못했었던 이야기들을 좀 더 꽉꽉 채워서 알려줘야겠다라는 걸로 시작을 했었는데, 이게
저의 어떤 그 처음에 의도성과는 다르게 입시 채널로 이제 막 전문적으로 들어가다 보니까 이 입시 채널 전문으로 할 거 아니에요? 저 더 크게 키울 거예요, 이거? 엄청 크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지금 학생들이 가장 궁금해하고 있는 게 뭘까를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 학교, 우리가 가고 싶어 하는 그 학교들은 어떤 사람들이 갈까? 내가 어떻게 해야 합격을 할 수 있을까? 막 이러한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학생들이 대부분 내리는 결론은 그래, 이런 고민들 하면 뭐하냐, 결론도 안 나는 걸 가지고. 왜냐면 너무나 잘 알고 있다시피 답이 없는 이야기라고 하는 것들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고, 그리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스스로 내리는 답은 뭐냐면은 그래, 그냥 잘해보자, 열심히 한번 해보자. 그래서 잘하면 갈 수 있고 못하면 떨어진다, 그렇게 무언가 해석이 되어지는 경우들이 적지 않게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꼭 오늘 해드리고 싶었었던 이야기는, 잘하고 못하고도 분명히 중요할 수 있지만 우리가 놓쳐서 안 될 한 가지는 뭐냐면 흥미로워야 된다는 거예요. 잘한다 못한다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는 기준은 굉장히 객관성이 떨어지고 주관적인 기준들이 굉장히 강해요. 뭐 물론 다수의 사람들이 모두 이 사람은 너무너무 잘해 라고 하는 데는 의견 일치가 되어질 수도 있지만,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은 내가 어떻게 해야지 앞에 있는 관객분들, 우리한테는 심사위원이겠죠, 이 심사위원들에게 내가 흥미로워 보일 수 있을까, 이것들을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앞에 있는 교수님들은 일단 첫 번째로 나한테 별로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이 이렇게 바꿔서 생각을 해보시면은, 매번 지금 지원자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제 너무나 좋은 시대에 우린 살고 있어서 내가 지원한 학교의 지원자가 몇 명인지까지 다 눈에 볼 수 있거든요. 그 사람들 무리 안에 내가 속해져 있는 거라면 교수님들은 정말로 수백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을 만나고 있는 건데, 그 한 명 한 명에 관심을 주기란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온 마음을 다해서 학생을 한 명 한 명 이렇게 관심 어린 시선으로 봐주시는 분들도 물론 계세요. 이건 보시는 분들을 제가 폄하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시험 보는 우리의 입장에서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이 사람들 앞에서 흥미롭게 보여질 수 있을까? 어떻게 해야지 이 사람들의 관심을 끌 수 있을까? 그렇기 때문에 시험장에 입장할 때 뛰어들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씩씩한 목소리로 교수님들께 아주 우렁차게 인사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그런데 이제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내용은 이러한 모든 부분들을 배제하고 연기를 할 때, 여러분들이 연기를 하고, 이거는 노래에서도 분명히 적용이 되는 건데, 제가 앞서 말씀드렸었던 것처럼 제가 했었던 실수를 여러분들이 안 하셨으면 좋겠는 거예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지식으로 이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내가 준비한 내용으로 이 사람들을 이해시키려고 하고, 이 사람들이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하면 아니 이거를 왜 이해를 못하는 거야? 라고 답답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게 이야기를 했었어야 되는데 라고 생각을 하시는 겁니다. 즉, 내가 하고 있는 연기가 어린아이가 보았을 때에도 어떠한 상황인지 어린아이도 알아들을 수 있고 알아볼 수 있는 반응을 만들자라는 거예요. 이건 정말로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 한마디, 제가 말씀드린 이 한 문장이 오늘 사실 제가 해드리고 싶은 이야기 핵심이에요. 지금 이제 비대면으로만 시험들이 진행이 되어지고 있어서 대면 시험을 치르게 될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어졌기 때문에 현역 입시를 하시는 분들은 좀 모르실 수도 있는 부분들이지만, 경험을 해보신 분들은 정말 아시겠지만 여러분 대면 시험 얼마나 떨립니까? 교수님들이 아무리 분위기를 좋게 해줘도 떨리고요. 그리고 나한테 질문조차 하지 않는 학교도 있고, 그리고 나에게 아예 관심이 없는 학교들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교수님이 아니라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말이 꼬이네. 제가 학생들한테 이야기를 할 때 학생들이 제 앞에서 연기하고 노래하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긴장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저는 이 이야기에 대한 설명을 할 때 이 설명을 반드시 해줍니다. 이 질문을. 내가 어린아이라면
지금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 것 같아? 어떤 식으로 반응을 해줄 것 같아? 너의 사이가 어떻게 채워질 수 있게 연기를 해줄 것 같아? 우리가 사이를 두고 연기를 시작하다 보면은 그 사이의 구간이 생각보다 길어지거나 반복적으로 수행이 되면서 그건 어느 순간 포즈가 아니라 마가 돼버리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마다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들이 어린아이라고 생각을 하고 내가 그 사이를 채우기 위해서 혹은 내가 무언가를 말할 때 내 시선과 내 몸짓과 내 제스처, 내 표정, 이 모든 것들이 이 어린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정도로 표현이 되어지고 있는가, 이거를 꼭 한번 체크를 해보셔야 되는 시기예요. 지금이라도 혹시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꼭 한번 시도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누구나 다 가고 싶어하는 그 한국에서 예술을 종합적으로 한다는 그런 뭐 학교가 있잖아요. 그 학교에서 제가 작년에 무슨 말씀을 드렸냐면 절대로 한숨 쉬지 마셔라. 한숨 쉴 때가 아니다 우리가, 이런 이야기를 해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여 주셨을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나서 실제로 학교에서 교수님이 한숨을 쉬는 학생을 향해서 그런데 한숨은 왜 쉬는 거예요? 라고 질문을 하셨다는 거는 한숨 쉬는 이유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다라기보다 뭐 물론 궁금해서 질문을 하신 걸 수도 있지만은 이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반드시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는 한숨을 쉴 필요가 없구나라는 거예요. 인사를 다 드리고 나서 그리고 연기를 시작하게 될 때 우리는 앞에 있는 이 어린아이들이 알아들을 수 있을 만한 그런 나의 이야기와 나의 상황들과 나의 표정들, 나의 호흡들, 그리고 내 눈빛을 통해서 내가 무엇을 보고 어떻게 반응을 하고 있는지 그거를 알려줘야 돼요. 그리고 마침내 우리는 내가 만약에 긴장되어 있는 상태라고 한다면 나의 눈빛과 흔들리고 있는 뭐 시선들이 있을 수도 있겠죠. 내 상황과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배경들이나 내가 지금 이렇게 반응해야 되는 인물들을 통해서 나의 시선이 흔들릴 수도 있고 나의 호흡이 거칠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나서 대사를 하게 된다면 그 대사는 정보 전달의 마지막에 위치하는 겁니다. 내가 그런 불안해하는 호흡들을 들숨과 날숨을 통해서 표현을 하고 있고 그리고 마침내 대사를 수행을 하게 될 때 소리라고 하는 결과값으로 앞에 있는 사람들에게 정보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내가 마신 호흡이 내 성대를 통해서 그리고 발음이 되어져서 나가졌을 때 그 결과를 상대방한테 전달하는 이 모든 과정들에 있어서 한숨이 만약에 여러분의 의도성에 포함이 되어 있지 않은 거라면 하실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이거는 잘한다 못한다의 기준을 떠나서 흥미롭게 만드는 우리가 새로 만들어낸 그 기준에 부합하기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나는 지금 이 어린아이들에게 내가 처한 상황과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들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지금 교수님들 앞에서 긴장하고 있는 나의 이 긴장된 호흡을 후 하는 한숨으로 덜어내려고 하는 걸 테니까요. 그리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겠죠. 많게는 수백 혹은 뭐 수천 명의 학생들이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저는 그것들을 방지하고 싶었었던 거고요. 여러분들은 꼭 오늘 반드시 내가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지 흥미로워 보이지? 여기에 대한 부분들은 반드시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린아이도 알아볼 수 있고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러한 반응과 이야기를 해보자라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한 이야기인데 하려고 하는 말이 제가 워낙에 많다 보니까 뭔가 하나라도 더 알려드리고 싶어서 그렇게 하는 거라 좀 양해해 주세요. 이게 자칫하면 아니 그러면 설명을 하라는 이야기인가? 로 해석이 될 수도 있거든요. 절대로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어린아이한테 무언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저거는 이런 거고 막 이렇게 크고 과장되게 무언가를 설명하는 방식을 선택을 하게 될 수도 있는데 설명을 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열심히 가지고 온, 내가 갈고 닦아온 나의 연기와 뭐 나의 모든 것들이 지금 충분히 설득력 있게 보여지고 있는 상황일까? 에 대한 것들에서 여러분들이 이러한 부분들을 한번 접목을 시켜서 생각을 해보시면 조금 더 친절하고 조금 더 설득력 있는 무언가를 만들어내시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방법이실 거라는 거를 꼭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제가 하지 못했었으니까.
제가 배우를 한참 오디션을 보러 다닐 때 저는 열렬히 제 것만 했었거든요. 그리고 심사위원 자리에 앉게 되고 학생들을 지도할 때 사람들의 연기를 볼 수 있는 시간들이 굉장히 많아지다 보니까 이게 진짜 무슨 얘기인지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플레이어 입장에 계신 분들이 아무래도 제 채널에 더 많으시니까 여러분들이 준비하시는 데 있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린 부분들을 꼭 한번 체크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이런저런 학교 결과 발표들이 나오고도 있고 여러분들의 마음이 아무래도 뭐 혼란스러운 부분들이 있으실 수도 있는데 모쪼록 힘내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즐겁게 연기하시고 또 열렬히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축하합니다. 합격입니다.